성중시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1488년 명홍치 1년 전교하기를 월산대군의 상사의 동부성지가 가서 살피라 하였다. 성조시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청송부원군 심해 영의정 윤필상 조아이정 홍은 광릉부원군 이극배 우의정 노사신 오우찬성 손수녀 오참찬 정난종이 와서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주상께서 지나치게 슬퍼하시어 진선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니 만약 성상께서 이같이 하시면 데뷔 전에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원하건대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시어 성상의 슬픈 감정을 조금 억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헤아리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시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내연 제조 윤호 임원준 허종 송영이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원하건대 주상께서 슬픔을 억제하고 종사의 대기를 생각하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나의 이 정서는 본래부터 있었는데 마음이 상하면 가슴이 아프다. 지난번 자위께서 편찮으시자 침식을 편히 못한 것이 오래였는데 천지와 조정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의 평복되었었다. 이제 또 형님의 상화를 만나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한갓 울부짖을 뿐인데 이로 인해 작은 병을 얻은 것이고 별로 다른 증세는 없다 하였다. 성종시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1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화산대를 파하라 명하다. 성종시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올량압의 도만호 구 적격 등 7사람이 와서 토일을 바치다. 성조시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2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청송부원군 심해 영의정 윤필상 조화 이정 홍원 광릉부원군 이급배 우찬성 선수녀 우참찬 정난종과 육조 당상관이 와서 문안하니 인하여 아뢰기를 어제 인수 왕대비께서 신등에게 전교하시기를 듣건대 주상이 지나치게 슬퍼하여 진선하지 아니하신다 하므로 내가 몹시 마음이 아프고 염려스러우니 경등은 이 뜻을 가지고 주상께 진선하도록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비의 전교가 이와 같으신데 원하건대 자지의 뜻에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다른 정체는 없고 다만 마음이 상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뿐이다. 다만 생각하건대 대비께서 편찮으시다가 평복되신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는데 대군의 일로서 진선하지 아니하시니 마음이 아프고 만극하다. 여러 번 진선하기를 청하였던 바 비록 청한 바에 따르신다고는 하나 진어하는 바가 심히 적으시니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나는 백성의 임금이므로 필부와 같지 아니한데 어찌 대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다만 하늘이 나를 돕지 아니하여 하나인 형님을 일찍 잃게 된 것을 슬퍼할 뿐이다. 어찌하여 대비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겠는가. 경등은 대비께 진선하시도록 청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외안부정 이식으로 월산대군의 상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성조시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0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에게 중미 70석, 황두 30석, 청미 10두, 진유 15두, 진렉 3석, 면포 정포 아울러 500피를 부위로 내렸다. 성조시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청성부원군 심해 영의정 육필상 조화 이정 홍은 광릉부원군 이극배 우의정 노사신 우찬성 선수녀 좌참찬 이승훈 우참찬 정난종과 육조 당상관이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경복궁에 나아가 반복하여 진선하기를 아뢰어 청하였더니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이제 경등의 말을 듣고는 힘써 음식을 먹겠다. 다만 주상이 소선으로 인하여 식상증을 얻었으니 모름지기 육선을 진화하도록 청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대비의 뜻이 간절하시어 끊임이 없으십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선왕의 제도의 기상에는 대부는 강하고 제후는 절하니 이는 고금의 통례입니다. 비록 성상께서 우회하시는 인정은 무궁하실지라도 성왕의 제도에 감히 지나치게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종사의 대기를 생각하시고 육선을 올리기를 허락하여
위로는 대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래로는 신등이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육선을 잡수시면 나도 먹겠다 하였다. 심해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생각으로는 성상께서 먼저 육선을 잡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대비께서도 잡수시는 것을 허락하실 날이 없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대비를 위하여 힘써서 육선을 진어하여 여정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육선을 진어하시는 날에 내가 마땅히 먹겠다 하였다. 기상은 1년 복을 말하고 강은 기한을 짧게 함이며 절은 복을 입지 아니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무령국 유자광 예성군 어유서 지중주부사 이극균이와 사례기를. 조정 신하가 육선을 잡수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극이 생각하건대 모자의 은혜와 형제의 정은 자연히 등급이 있는 것인데 전하께서 비록 형제의 은혜를 동독하다 하더라도 대비를 위하시는 계책은 단정코 이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삼가덕근데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먼저 주상께 육선을 올리게 해야 가하다고 하셨는데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먼저 대비께 육선을 올리도록 하라고 하셨으므로 이로써 미뤄보다가 오래도록 대비께 진선하지 못하였는데 대비께서 또 애통하심이 지나쳐서 만일 진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후회한들 장차 어찌 미치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대비를 위하여 먼저 육선을 진화하신 뒤에 군신을 거느리고 친히 대비 전에 나아가서 육선을 드시기를 권하시면 대비께서 반드시 전하의 청하심을 따르실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육선을 먼저 진화하지 아니하시고 대비께 진화하려고 하시면 마침내 반드시 윤호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신등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의정부의 육조에서 날마다 연달아 육선을 진화하기를 청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신등의 말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땅강아지와 개미의 정성도 각각 있으니 원하건대 위로는 종사의 중함과 대비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신민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 신등은 삼가 엎드려 명을 기다립니다 하니 어차를 내리기를. 대군이 병이 위독하자 내가 가서 보고자 했는데 대비께서 말리심으로 자지를 어기기가 어려워서 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미 연결하였으니 애통함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어제 의정부에서 진선하기를 청하였고 또 자지를 받들어서 이미 진선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고기를 먹은 뒤에야 밥을 먹었다고 하겠는가. 형제의 정은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으며 하물며 형님의 몸이 식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좋은 반찬을 먹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눈물이 떨어짐을 깨닫지 못하겠다. 내가 친히 대비전에 나아가 육선을 진화하시기를 권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작은 병에 걸려서 아마도 일어나서 가기가 어려울 듯하다. 만약 병이 낫기를 기다린다면 또한 늦어질 것이니 경등이 의정부와 더불어 같이 의논해서 대비 전에 나아가 아래어 청하는 것이 사지에 마땅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조아이정 홍은 광릉부원군 이급배 우의정 노사신 우찬성 손순여 무령군 유자광 예승군 어유소 저참찬 이승원 우참찬 정난종 지중주부사 이극균과 육조 당상관이 와서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성상의 전교를 받들고 대비전에 육선을 진화하시기를 청하였더니 대비전에서 하교하시기를 주상께서 말씀하시고 제상들도 말하기에 곧 육선을 먹겠으니 제상들은 마땅히 즉시 가서 주상께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비의 하교가 이와 같으신데 청컨대 육선을 진화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전에서 이미 육선을 진화하셨으면 나도 먹겠다 하고 인하여 술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송영에게 명하여 이내 왕비전에 나아가 육선을 진화하기를 권하였다. 송영이와 사리기를 이내 왕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인수 왕대비께서 큰 병원 뒤에 편복하신 지 오래지 아니하였고 주상께서도 요사이 편찮으신데 나는 요즘 병이 없으니 2, 3일 소설을 다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인수 왕대비전과 주상의 마음이 미안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먹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봉원효가 상소하기를
신이 덧건대 홍문관에서 올린 차자에 이르기를 권경이가 오르면 봉원효가 잘못이고 봉원효가 오르면 권경이가 잘못인데 둘 다 죄질 수 없다고 하였다 하니 과연 둘 다 옳고 둘 다 그른 이치가 없으니 마땅히 옳고 그름을 핵실하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밝게 그 옳고 그름이 있는 바를 모두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홍문관에서 이미 이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면 권경이를 죄줄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면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권경이를 편들어서 죄를 신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문과 출신으로 처음 벼슬한 이후로 공사가 아니면 신의 발자취가 일찍이 제상의 문에 이른 적이 없었고 신의 창알이 권세 있는 집에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천주교 신이 위에서 증명하고 공경과 좌우 사람이 모두 보고 듣는 바인데 신이 감히 마음을 속이고 말을 꾸며서 성감을 속이겠습니까? 이제 권경이는 신에게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라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만약 권경의 말이 옳다면 신은 한 간사는 소인입니다. 신이 만약 간사한 소인이라면 귀양보내어도 가하며 목을 베어도 가합니다. 그러나 만약 권경의 말이 잘못이라면 이는 남의 사실이 없는 것을 공격해 적발하고 남의 허물이 없는 것을 꾸미고 짜내는 자로서 일개 옴니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착한 사람과 밝은 임금이 살펴야 할 것은 간사한 소인뿐만 아니라 권경이와 같은 옥리도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권경이가 대관이 되었으니 마땅히 이를 만나면 바르게 말하여 회피함이 없이 충성과 절의를 다해야 할 것이며 백성이 억울함이 있으면 마땅히 공평한 마음으로 송사를 처리하여 그 억울함을 표기하여 성조의 정치를 돕는 것이 가한데 이제 감히 사실이 아닌 일을 읽어 모으고 없는 허물을 찾아내어 죄명을 짜내고 꾸며내어 이르기를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임사홍의 일을 말한 것이 수십여일에 이르렀고 사직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비록 원수진 집이라고 하더라도 신을 가리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신이 거기 마음이 아픕니다. 권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어찌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마음에도 없이 우연하게 아뢰었겠습니까? 신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권경이가 이측에게 들었겠습니까? 이측은 반드시 신에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한다는 일은 권경이가 또 권건에게 들었겠습니까? 권건은 반드시 신을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측과 권건이 말하지 아니하는 일을 권경이가 어떤 사람에게 듣고서 교묘하게 꾸며서 신의 몸에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죄를 가하는 것입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권경의 말은 무심코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신이 권경의 사람됨을 안 것이 또한 오래입니다. 사귀기를 널리하고 마음이 비루하여 구차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더불어 사귀지 아니하였고 행여 권경이가 함께 있는 곳을 당하여 신이 삼가 피하였으니 신은 본래부터 권경이가 신에게 원망을 품고 있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신이 장령이 되었을 때 권경이는 병조 정랑으로 독재 음복 때에 장악 원리를 함부로 형벌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사헌부에 취국할 적에 비가 내린 뒤이므로 사헌부 뜰이 진흙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부리가 집자리를 펴고 권경기를 꾸려 앉게 하였는데 법으로는 이와 같이 못하기 때문에 신이 곧 그 부리를 매 때렸습니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신은 잊었는데 지난번 임사홍 논하되 대간이 교장하에 사직한 뒤에 숙직방에 물러갔더니 권경이가 여러 사람 가운데서 까닭없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자의 권경이가 국문을 당할 때 자리를 펴주는 것도 옳고 장령이 불의를 매질하는 것도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건대 거기는 사스러운 말을 바랄 때가 아닌데 이는 반드시 권경이가 작은 혐의를 잊지 못하고서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스스로 바라여 그 말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작은 혐의를 능히 마음속에 없애지 못하고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자를 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하면 보복할 꾀가 없겠습니까? 권경이는 몸이 장령이 되어 정대한 의논을 빙자하여 보복하는 계책을 삼으려고 하니 이 풍조를 어찌 자라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석의 일은 신이 과연 무상하여 진실로 권건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비록 중립을 취하여 죄를 면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대사를 지냈으면 또
법사위 장령으로서 유지전의 일을 들어서 서로 고의에 말하고 공함으로써 묻기까지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한 것인데 하물며 신의 실정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만약 의사 한 말로서 먼저 상상 앞에 나아가 추국하고 겁박하며 본 모녀가 반드시 스스로 밝힐 수 없어 나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전하의 통찰하심이 아니었으면 어찌 능히 면하였겠습니까? 실정으로서 살피고 하는 일로서 관찰하면 권경이 마음속에 볼 수 있으므로 스스로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홍문관에서 어찌 권경의 마음씀과 일의 옳고 그름을 알겠습니까? 사관과 장령이 그 옳고 그름을 서로 송수하는 것을 사관원에서 알고 사원부에서 아는데 장령이 옳으면 사원부에서 반드시 권경이를 옳다고 하여 아랠 것이고 사관이 그러면 사관원에서 반드시 봉원효를 그르다고 하여 아랠 것이며 대간의 동료 사이에 공의가 없지 아니하여 스스로 서로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문관에서 어찌하여 그 사이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종사의 큰일은 사람이 모두 말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일은 홍문관에서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간을 시비하고 대간을 진퇴하는 것이 모두 홍문관에 있는 것이므로 과연 이 지금 말처럼 홍문관에서 말하면 우리도 말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은 장차 대간은 천해지고 권력이 홍문관에 있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도 전하께서 살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간이 서로 송수하는 것은 조정의 변입니다. 마땅히 홍문관의 아랫바와 같이 그 곡직을 판단하여 법대로 주의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후세에서 성조의 정치를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문무 공경과 대성과 백관을 크게 모아서 신의 전후 세 상수의 글을 두루 보여 신과 권경희의 곡직을 모두 알게 하고 신과 권경희가 크게 모인 가운데 면지를 하게 하여 성조의 나라를 경륜하는 법을 바르게 하고 사료에 보복하는 풍속을 막으소서. 신의 말한 바는 세도의 승강과 조정의 칠안에 크게 관계되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깊이 살피시면 국가에 더 없는 다행이고 조정에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했는데 어스로 그 끝에 이르기를 의정부 6조 한승부를 불러서 이 상수와 전이 권경이에 계달한 것과 봉원효의 상수를 보여서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달성군 서거정의 졸기 철조 조제 예장을 관례대로 하였다. 서거정의 자는 강중이며 경상도 대구 사람인데 문충공 권근의 외손이다. 어려서부터 청명하여 나이 6살에 비로소 글을 읽고 글귀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신동이라고 하였다. 정통 무오년에 생원시, 진사시 두 시험에 합격하고 갑자년에 문과 3등으로 급제하여 사제 직장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뽑혀서 집현전 박사에 보임되고 부수창과 지제교 겸 세자 우정자에 올랐으며 여러 번 옮겨서 부교리에 이르렀다. 을해년에 집현전 은교와 지제교 겸 예문관 은교와 세자 오필선에 제수되었다가 병자년에 성균관 사예로 옮겼다. 득종이 동궁에 있을 때 세조가 좌우에 이르기를 보비라는 사람은 마땅히 학문이 순정하고 재행이 함께 넉넉한 자를 골라서 삼아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서거정을 좌필선으로 삼았다. 서거정이 일찍이 조명부에 적벽부 글자를 모아 7은 절구 16수를 지었는데 매우 청량하여 세조가 보고 감탄하기를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였다. 정충년에 중시의 장훈하에 특별히 통정대부 사관은 우사간 지제교에 제수되었다. 이때 세조가 사방을 순수하고자 하므로 서거정이 농간하기를 격절히 하니 물론이 아름답게 여겼다. 세조가 여러 신하와 더불어 후원해서 활쏘기를 하니 서거정이 간하기를 신하와 더불어 짝지어 활을 쏘면 사체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또 정전이 있어 신하들을 접견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활 쏘는 것으로 인하여 착한 말을 듣고 하정을 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세조가 예조판서 이승손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서거정의 말이 매우 오활하여 사체를 알지 못하니 내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승손이 말하기를 서거정의 말이 지나치기는 하나 옛말에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고 하였으니 이제 전하께서 성명하시기 때문에 서거정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신은 거기 하례드립니다 하였으므로 세조가 기꺼이 받아들였다. 무인년에 정시에서 우등하여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옮겼다.
하루는 세조가 조용히 서거정에게 이르기를 농명서도 유자가 궁리하는 일이니 경이 가령을 지어서 올리라 하니 이때 오행 총괄을 지었다. 경진년에 2조 차미로 옮기고 사은사로 부경하여 통주관에서 안남국 사신 양곡을 만났는데 그는 제과 장원 출신이었다. 서거정이 근채시 한 율로 먼저 지어주자 양국이 화답하였는데 서거정이 곧 연달아 10편을 지어 수응함으로 양국이 탐복하기를 참으로 천하의 기재다 하였고 요동사람 구제가 서거정의 초고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의 문장은 중원에서 구하더라도 많이 얻을 수 없다 하였다. 신사년에 가선대부 형조 참판에 오르고 계민년에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으며 얼유년에는 예문관 제학을 겸임하였다. 병술년에 발령시에 합격하여 예조 참판에 제수되고 곧 등준시 3등으로 합격하여 특별히 자헌대부 행 동지중추 부사에 가자되었고 경국대전 찬수에 참여하였다. 정해년에 형조판사와 예문관 제학을 지냈고 이어 예문관 대제학과 지성균 관사를 겸임하였는데 대개 문형을 맡은 것으로서 국가의 전책과 사명이 모두 그 손에서 나왔다. 겨울에 공조 판서로 옮기고 무자년에 세조가 영릉을 옮길 뜻을 두었는데 조정신하가 마땅히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 이가 많았으나 세조가 어렵게 여겨 서계정을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근세에 산수 화복을 논하는 말이 대저 방위 산수의 미학으로서 자손의 화복을 삼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홍범 한 책은 성인이 도를 전하는 글인데 우, 양, 욱, 한, 풍은 수, 예, 철, 모, 성의 반응으로 삼았는데 이는 단지 그 이치가 이와 같다는 것을 논한 것뿐입니다. 만약 하나하나 배합하는 데 대해서는 신은 그 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산수설은 호한 제유에서 비롯하였는데 신은 믿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또 세상에서 전당하는 것은 복을 얻기를 희망하는 것인데 왕자로서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큰일이므로 성상의 마음의 영단이 있을 뿐이며 신이 감히 억척으로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자 세조가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내가 다시 능을 옮길 뜻을 두지 않겠다 하였다. 가을에 세자 좌부 빈객을 맡았고 겨울에는 한승부 연으로 옮겼다가 고조 판서로 옮겼다. 경인년에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었다. 금상이 즉위한 3년 16년에 순성 명랑 조아리 공신의 호르가 내려지고 달성군에 봉해졌다. 겨울에 평안도 관찰사에 제수되자 신숙주 등이 문영을 맡은 자는 외방에 내어보낼 수 없다고 아린이 그대로 따랐다. 임진년에 사헌부 대사원에 옮겼고 고사에 무릇 대간에서 일을 아뢰는 자는 승지를 통하여 중관에게 말을 전해서 임금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그 사이 말이 혹시 누설되고 잘못되는 근심이 있었는데 서거정이 차자를 쓰기를 청하여 무릇 말하는 바를 모두 서게 할 수 있게 되어 하정이 모두 상달되었으므로 모두들 편리하다고 하였다. 을미년에 의정부 조화 참찬이 되고 병신년에 낭중 기순과 행인 장근이 사신으로 오자 서거정이 원접사가 되었는데 기순은 사림의 대수로서 압록강에서 서울까지 도로와 산천의 경치를 문득 시로 표현해 읊으니 서거정이 적석에서 그 운에 따라 화답하되 붓을 휘두르기를 물 흐르듯 하며 어려운 운을 만났어도 10편을 화답하였는데 갈수록 더 기묘해지니 두 사신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기순이 태평관부를 짓자 서거정이 차운하여 화답하니 기순이 감탄하기를 부는 예전에 차운하는 이가 아직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과 같은 재주는 중조에 찾아도 두세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하였다. 우찬성에 올랐는데 정유년에 어떤 일로 채직되었다가 곧 달승군에 봉해졌다. 무술년에 홍문관 대제학을 겸대하였다. 임금이 시학하고 여러 선비가 문난하는데 서거정이 아뢰기를 옛 제왕의 정치는 모두 마음의 근본을 두었습니다. 요순우의 정일 집중과 상탕 주무왕의 건중 건극은 모두 이 마음입니다. 이러므로 채침의 서경서에 이르기를 이제와 사망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나라를 보존하였고
하나라 걸왕과 상나라 수왕은 이 마음을 읽고서 나라가 망하였다고 하였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음을 한결같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얼마 안 되어 한승부 판윤으로 제수하였다. 기해년에 이조 판서로 옮겨서 송조의 거자 탈마의 고사에 의하여 문과의 관시, 한승시, 향시에 7번 합격한 자는 서용하는 법을 세우기를 건의하고 또 명경과를 설치하기를 헌의하였다. 신축년에 병조 판서로 옮기고 계묘년에는 의정부 좌찬승에 제수하였다. 무신년에 한림, 시강, 동월과 공과 우급 사중 왕창이 사신으로 와서 서거정을 보고 존경하는 예로 대우하고 매양 논담하는데 반드시 손을 모아 잡고 일어나 섰으며 망원정에서 유관할 때 두 사신이 서거정에게 이르기를 공은 사문의 노 선생인데 오늘 공을 수고롭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명하여 최부를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중국의 문인들도 최부를 본 자는 필히 서거정의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69세이다. 시호는 문중인데 널리 듣고 많이 본 것을 문이라 하고 임금을 섬기는데 절의를 다한 것을 충이라 한다. 적체에는 아들이 없고 서자 서복경이 있다. 서거정은 올량 간정하고 모든 글을 널리 보았고 겸하여 풍수와 성명의 학설에도 통하였으며 석시의 글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문장을 함에 있어서는 고인의 과구에 빠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서 사가집 30권의 세상에 행한다. 동국통갑, 여지 승남, 역대 연표, 동인 시화, 태평 한화, 필원 잡기, 동인 시문은 모두 그가 찬집한 것이다. 정자를 중원에 짓고는 못을 파고 연을 심어서 정정정이라 이름하고 좌우에 도스를 쌓아놓고 단박한 생활을 하였다. 서거정은 한때 사문의 종장이 되었고 문장을 하면서 시를 더욱 잘하여 저술의 뜻을 독실히 하여 늙을 때까지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혹시 이를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서거정이 말하기를 나의 고황인지라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조정에서 가장 선진인데 명망이 자기보다 뒤에 있는 자가 종종 정승의 자리에 뛰어오르면 서거정이 치우친 마음이 없지 아니하였다. 서거정에게 명하여 후생들과 더불어 같이 시문을 지어 올리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서거정이 불평에 말하기를 내가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 사문의 맹주로 있은 지 30년인데 입에 전내나는 소생과 더불어 제주를 괴롭기를 마음으로 달게 여기겠는가. 조정이 여기에 채통을 잃었다 하였다. 서거정은 그릇이 좁아서 사람을 용납하는 양이 없고 또 일찍이 후생을 장래에 기른 것이 없으니 세상에서 이로써 작게 여겼다. 그렇고 시학은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유생들이 공부하는 상황을 돌아보던 일이다. 문나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정의의 집중은 사욕을 버리고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중도를 지킴을 뜻하는 말이다. 건중, 건극은 중종의 도를 정하여 만민의 모범적인 법칙을 세우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채침은 주자의 문입니다. 올량 간정은 온화하고 무던하며 간소하고 발음을 말한다. 과구는 규범이다. 고황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을 말한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홍문관부 제약 신종호 등이 서계하기라. 신등은 경하게 대지하고 있으면서 천총을 가까이 받들었으므로 아는 것은 말하지 아니함이 없어 성은을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여 크게는 종사의 관계에 관한 일과 작게는 민간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혹은 말로 혹은 상소로 그 숨김없이 모두 아뢰었으나 그 정탈은 신충으로 단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봉우녀의 상소에 이르기를 홍문관에서 어찌하여 그 사이에 말이 있느냐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대간을 시비하고 대간을 진퇴시킨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권력이 홍문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비록 민간의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오히려 천총을 번거롭게 하는데 하물며 대간은 국가의 원기로서 대간의 항은과 당론은 바로 원기를 유지하는 소위입니다. 이제 권경이가 봉원효의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였다가 벼슬이 갈렸으니 원기의 손상됨은 작지 아니하므로 신등은 이를 위해 계달한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권경이를 편들고 봉원효를 허물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령 대간이 되어 입을 다문 자가 있으면 신등은 마땅히 지극히 논하여 용서하지 아니할 것인데 어찌 다만 봉원효뿐이겠습니까? 신등은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진퇴는 성상의 마음에 있는데 봉원효는 말하기를 대간을 진퇴시킨다. 권력이 홍문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권력이 밑에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바인데 이제 교묘하게 그런 말을 꾸며대어 말하는 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전하로 하여금 옳고 그른 사이에 의심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봉원효의 이 말이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큰 것이므로 신등은 극이 마음이 아픕니다. 대저 사관과 시종의 사람의 과실이 말하면 비록 조정의 훈구 대신이라 하더라도 통렬하게 자책하여 문을 닫고 허물을 생각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저 사람이 어찌 말하는 자의 엄살을 찾아내어 보복할 꾀를 삼을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감히 못하는 것은 성상의 밝으심을 두려워함이요 공론을 부지하기 위함이며 대체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봉원효가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도리어 말한 일을 분하게 여겨 처음에는 이 측을 나무라다가 마침내는 권경이를 나무라면서 신등에게까지 미쳐서 여러 번 상소하기를 맞이 아니하니 그 기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봉원효의 상소 첫머리에 이른바 권경이가 오르면 봉원효가 그르고 봉원효가 오르면 권경이가 그르다는 말 등의 말은 일찍이 신등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그 말한 바가 이와 같으면 무엇입니까? 봉원효와 같은 자는 좋게 책망하고도 못되나 그 말이 대체에 손상됨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오늘 모여서 의논한 재상들에게 보이라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이승훈, 임수창, 윤회는 의논하기를 권경이가 봉원효의 잘못을 논하였는데 봉원효가 만약 스스로 변명하고자 하면 다만 마땅히 항소하여 자기의 뜻을 밝힐 뿐인데 갑자기 권경이의 잘못을 끌어서 사혐이라고 이르니 이는 선비의 풍습이 아닙니다. 권경이는 대간이 모여 앉은 곳에서 봉원효가 전일의 불의를 맺으라고 자기를 거둔 일을 말하였으니 역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권경이와 봉원효를 모두 추국하여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봉원효는 권경이의 논액을 받았으니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옳은데 권경이의 허물을 적발해 공격하여 서로 대항하였으니 봉원효의 잘못입니다. 봉원효가 임사홍의 일을 공격한 것이 하루만이 아니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논개하고 이미 지나간 권근의 일을 덜써 말하였으니 권경의 잘못입니다. 모두 벼슬을 바꾼 것은 마땅하지 못한 것이 아닌데 그 사이에 홍문관에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아는 것은 말하지 아니함이 없었다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경이의 논의로 인하여 봉원효를 공격한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봉원효의 상소로 인하여 이 측을 공격했다는 것은 전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홍문관의 잘못입니다. 한나라와 당나라 말기에 사류가 예와 같지 아니해 서로 나무라 벌뜯으며 경유의 습관을 이루어 나라가 어지럽고 망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니 지금 이들의 행위가 거기에 가깝지 아니하겠습니까? 마땅히 함께 유사히 해부하여 추격해서 이 패단을 엄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허정, 손수녀,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봉원효는 권경이를 가리켜 묵은 혐의를 끼고서 망령되게 자기의 혐오를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를 말하는 자로서 밖으로는 공론을 빙자하고 안으로는 삿사름을 끼고서 남을 모함하는 자가 있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권경이의 사람들은 아마도 거기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듯합니다. 그리고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하면 자신은 반성하고 더불어 개교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한 마땅히 스스로 변명할 뿐이지 도리어 서로 헐뜯을 수 없습니다. 근데 봉원효를 유사히 회부시켜 검문하게 하면 비록 면질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진술하여 옳고 그름이 판단될 것입니다. 하고 정난종, 성준, 이약동, 윤민원 의논하기를 권경희와 봉원효는 모두 원관으로서 서로 공격하다가 이 일을 말함이 마땅함을 읽고서 모두 벼슬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미 지나간
기기 어려운 일을 기억하여 소장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말을 지적하고 또 홍문관과 더불어 연달아 여러 번 상소하여 서로 나무라고 헐떡이를 그치지 아니하여 주정의 화목하고 아름답게 서로 사양해야 하는 풍습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그 조짐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권경이와 봉원효를 추감하여 서로 적발하고 서로 헐뜯는 패단을 없애야 합니다. 하고 이경동과 권정은 의논하기를 대감과 시종은 모두 임금의 귀와 눈이므로 말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권경이가 봉원효의 말하지 않음을 의심하는 것은 한때에 들은 말에서 나온 것이니 비록 혹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는 언관의 직무일 크게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봉원효가 전에 두 번이나 상소에 자기 변명을 하고서 이제는 홍문관의 말로 인하여 서로 깊이 나무라고 헐뜯었으니 비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만약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앞으로 대간의 논액을 입는 자가 장차 반드시 그 패단을 이기지 못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봉원효의 잘못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두 사람의 잘못을 주역해 밝혀내고서 그 벼슬만 옮겼으니 성주께서 대간을 우대하시는 뜻이 지극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봉원효의 진술한 상소가 비록 혹시 지나친다 하더라도 단지 스스로 변명한 것뿐인데 만약 주역하려고 하면 말이 서로 관련되어 한번 초사로 결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김종직은 의논하기를 봉원효와 권경이는 모두 후진선비로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쌓인 것이 신이 알지 못하는 바이나 다만 임사홍의 일에 대해서는 원효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이 측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매우 더럽게 여기면서 곧 깨달하지 아니하였고 권건의 일은 진실로 참여해 알면서 조금도 이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봉원효의 잘못입니다. 이제 또 홍문관의 논계에 부운을 발하여 이르기를 대간을 진퇴시키는 것은 홍문관이 참여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이정 서당과 같은 자를 써서 대간으로 삼으면 경악의 선비들이 예사로 보고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말의 잘못은 더욱 작지 아니합니다. 권경이가 봉원효를 가리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전해 들은 것이 잘못되었을 뿐인데 봉원효가 보복하는 계책이라고 지적하니 이것도 치우친 말입니다. 깊이 구획하기 어려우나 권경이는 봉원효와 같이 파직할 수 없음을 전일의 신이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하였다. 어차를 내리기를 봉원효와 권경이를 마땅히 의금부에 내려 사와 정을 밝게 분변할 것이나 이 말에 서로 관련된 자가 매우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만약 옥중에서 구문하면 이를 말한 다음에야 여러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할 것이니 내일 의정부의 육조 판서 한승 판유는 이 골성에 모여 두 사람과 말에 관련된 사람을 불러서 곡직을 자세히 물어 그 가운데 만약 간사함이 있으면 거기는 왕법이 스스로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제사의 축과 패를 구덩이에 넣어 감봉한 뒤에 도용하지 못하게 하는 절목을 의논해 아뢰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참가해 살피기로는 축과 패는 헌관, 감찰, 미호사, 대축이 다 함께 구덩이에 넣어서 칭신, 감봉하고 후일 제사 때 전에 묻은 축배의 수를 셈하여 만약 도손을 입었으면 즉시 깨달아야 추국해서 주의를 부과하고 혹시 구덩이가 가득 차게 되면 감찰과 대축이 같이 살펴서 전에 묻은 축배를 가져다가 병처에서 소송하는 것이 어떨까 여겨집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심해 등이 모두 의논하기를 축배를 구덩이에 넣는 것은 묻기 위한 것인데 그 묻은 것을 도로 내어서 수를 계산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또 물살을 버리는 것도 예문에 없으니 다만 묘사로 하여금 그 자물쇠를 굳게 하고 그 봉지를 엄격히 하여 때대로 검찰해서 도용하지 말도록 하되 만일 삼가지 아니하여 도용을 당함이 있으면 묘사를 증하게 논지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했는데 심해 등이 의논에 따랐다. 병처는 가려진 곳이다. 소송은 불살라 버립니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필상 조와 이정 홍응 우이정 노사신 병조판서 허종 호조판서 한칠의 우찬성 선수녀 한승부 판윤 신승선 좌참천 이승원 우참천 정난중 이주판서 성준이 빈청에 나가서 봉원효와 권경이를 신문하니 봉원효의 공사에 이르기를 앞서 성서 가운데
권경이가 교제를 널리 맺고 마음이 비루함으로 행여 모이는 곳을 당하면 신이 조심하여 피합니다고 한 것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금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웃에 있는 하난이 인정때에 사람을 시켜 만나자고 청하기에 밤이 깊었다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사람을 시켜 청함으로 할 수 없어 부름에 따라 문을 나갔다가 권경이가 먼저 이런 것을 듣고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교분이 없고 또 대관인데 편독으로 서로 보기는 어렵겠다고 여기고 곧 도로 들어와서 관대를 갖추고 가서 보았더니 하나니 말하기를 야외의 예복이은 바로 승냥이와 호랑이나 서로 갖추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신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금년 천겨울 인정 때 이웃에 사는 사촌은 홍자가 사람을 시켜 부르기에 편복으로 문에 이르자 사은부 나장 두 사람이 문 밖에 앉았으므로 물으니 권장령이 왔다고 하기에 마음으로 또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대관으로서 어두운 밤에 분주히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박하게 여겨 만나보고 싶지 아니하였으며 또 편복으로 구차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홍자가 말하기를 전일 권경이가 왔을 때 그대가 어찌하여 문에 이르러다가 곧 돌아갔는가. 권경이가 말하기를 마땅히 들어올 것인데 갑자기 돌아갔으니 이는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하기에 상소 가운데 널리 교제를 맺고 마음이 비루함으로 내가 삼가하여 피하였습니다고 한 것입니다. 또 권경이가 신에게 오랫동안 원망을 품어서 작은 혐의를 잊지 못한다고 한 것은 지난 병오년 가을에철 tuk지에 음복돼 권경이가 병조 중랑으로서 기생과 악공이 낭청의 모인 곳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노여워하여 장학원 아전을 함부로 형벌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사무에서 국문을 받으러 나왔을 적에 마침 비가 내린 뒤라서 사무 뜰에 흙이 젖었으므로 불이 김덕강이 몰래 자리를 깔고 권경이를 끌어안게 하였습니다. 내가 곧 좌우에 고하여 법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드디어 김덕강을 매를 쳤었습니다. 이제 대관에서 임사홍을 논박할 때 권경이가 모여 앉은 곳에서 까닭없이 내게 말하기를 전번에 권경이가 국문을 당할 때 불이가 자리를 펴준 것도 옳고 장령이 불의를 맺힌 것도 옳다고 하기에 신이 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데 날짜가 이미 오래되어서 나는 잊었고 또 대간이 모인 곳에는 사사로운 말을 바랄 때가 아닌데 권경의 이 말은 아마도 신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오래되어 가슴 속에서 없앨 수 없었으므로 그러한 감정 어린 혐의를 얽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소 가운데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또 권경이가 법사의 장령으로서 유지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해 말하고 공함으로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은 권근 때의 일은 이미 내가 말한 바가 아니며 비록 참으로 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저 유지 안에 반드시 이르기를 유지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고 말하는 자는 그 주로서 죄 준다고 하였으니 권경이는 법관으로서 여러 번 사유를 지난 일을 가지고 논계하여 갖춘 물음이 또한 심함으로 이는 뜻한 바가 있어 그러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상소 가운데 아울러 기록하였습니다. 또 홍문관에서 권경이를 편들고 신에게 죄를 미치게 하려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아마도 장차 대간은 천해지고 권력이 홍문관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대간이 서로 반박하는 것은 이미 종사에 대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권근 때의 일도 이미 사를 지난 것이며 또 나의 본종도 아니었는데 헌문관에서 일의 심화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차자를 올려 논하였습니다. 헤아리건대 일에 따라 논박하는 것은 대간의 임무인데 이제 모두 헌문관에서 나왔고 또 차자에 논하는 것이 모두 나만 허물하고 권경이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소 가운데 아울러 기록한 것입니다. 하였고 권경이의 공사에는 이르기를 권근 때의 일과 임사홍의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일은 앞서 게다라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다만 봉원효가 사약방에 있으면서 이 측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였고 주상 앞에 이르러 홍문관과 이 측은 여러 번 아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같은 소인을 오려 쓰느냐 물리치느냐 하는 시점에서 봉원효가 할 계책은 마땅히 속히 아래여서 윤호를 얻기를 기약하는 것이 가한데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갔으니 이것이 입을 다문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봉원효는 비록 말하기를 조심하여 신을 피한다고 합니다만 봉원효는 선진이고 신은 후진이며 비록 본래 교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음 별세한 이후로 서로 본 것이 오래인데 반드시 모여서 앉은 곳이 있을 것이나 해가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신의 육촌인데 단송, 도감, 낭청 때의 당상관이었습니다. 그 집이 형의 집과 처가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왕래한 시일은 기억하지 못하나 두 번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봉현은 모두 나보다 뒤에 왔는데 오라고 한 뜻은 하나니 내가 온 까닭으로 청해 맞이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나를 더럽게 여겨 조심하여 피하는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홍자는 신의 칠촌인데 한때 전라도 종사관을 지냈고 또 집이 매부 이세우의 이웃에 있으며 평안도에 간다는 말을 듣고 지나가면서 들어가서 보았는데 홍자의 집 여종이 말하기를 봉사관이 왔다가 관대를 갖추지 아니한 까닭으로 돌아갔습니다고 하기에 신이 홍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나보려고 하였더니 어찌하여 돌아갔느냐고 하였고 그 밖에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또 요즘 임사홍을 농계한 일로 사직한 뒤에 명령을 기다리는 일이 있어 대간인 양사는 예골하였으나 사직한 때문에 각각 조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추부 직방에 모여 한가롭게 말하기를 오늘 갓을 쓰고 앉았으니 바로 유생으로 거간할 때와 같다고 하면서 평상시에 놀고 희롱한 일을 말하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이것이 어찌 공회에 희롱하는 말을 바랄 수 없는 때이겠습니까? 이날 양사의 이서가 마침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이 서리의 일에 미치게 됨으로써 인하여 신이 우연히 전일의 일이 생각나서 봉우녀에 묻기를 전일의 사간이 장령이 되어 우리들을 추국할 때 자리를 편 이로써 매를 맞은 서리가 지금 도리 박무성이 아니요 서리가 자리를 펴준 것은 충후한 풍습이고 대장이 서리에게 매를 친 것은 법으로 또한 당연합니다 하였더니 봉원효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박무성이 아니라 거거나에 승이 된 성명 암흑의 설이라고 하였습니다. 황사효도 신과 더불어 한때 병정 종과 같이 고문을 당하여 자리에 앉았던 사람으로 거듭말하며 서로 웃었으니 이것이 어찌 까닭없이 바란 것입니까? 신의 말한 바가 뜻한 것이 있고 없으면 같이 앉았던 사람의 증거가 있고 또 그때 서리를 매질한 것은 봉원효 홀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데 어찌 홀로 봉원효만 마음에 두고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발설했겠습니까? 서리에게 매를 친 일은 신과 황사의 송질, 김기손이 같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면 반드시 말하면서 서로 웃었는데 황사여도 내가 봉원효에게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있는가의 여부를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권근을 추국할 때 봉원효가 사를 만난 일은 신이 홀로 탄핵한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회의하여 무릇 사유하기 전의 일은 반드시 폐기하더라도 추획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한문하기를 농계한 것입니다. 봉원효의 일은 자뭇 불실하여 사람들이 모두 비난합니다. 하였다. 인정은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편복은 평상복이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신종호 등의 서계에 이르기를 신등이 요즘 RM반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상께서 간사함과 발음을 밝게 분변하시게 하려는 것뿐인데 번갈아 서로 나무라고 헐뜯는다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정교에 이르시기를 이측이 봉원효에게 말하기를 홍문관에서 아뢰면 우리들도 아뢰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셨는데 신등이 회개하기를 과연 봉원효의 말과 같이 이측이 알지 못하였다면 이측의 잘못입니다 라고 신등이 이미 아뢰었습니다. 다만 이측이 비록 이 말은 잘못하였더라도 봉원효가 처음에는 같이 의논하고서 끝에 배반한 데 비하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등은 봉원효만 논한 것입니다. 좌의정 홍응의 의논에 신등이 이측을 논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정을 두었다고 하면서 심지어 한 당 말기까지 서로 나무라고 헐뜯어 경유의 풍습을 이루었으니 함께 유사히 내려 취획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비록 마음에 반성하여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편히 있을 수 없으니 청컨대 그 의논에 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것은 오늘 의득한 재상들에게 물으라 하였다. 연필상 노사시는 허종, 한칠의 선수녀, 신승원, 선, 이승원, 정난종, 성준이 의논하기를 홍문관에서 비록 성상의 정교로 인하여 이측을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봉원효를 논한 차자 내에 이측을 아울러 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홍응의 의논에 이는 홍문관의 잘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홍문관에서 아무리 자신을 반성하여도 허물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허물이 없는 곳에 두려고 한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지 아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할 만한 일이 있으나 밤이 깊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니 재상들은 내일 다시 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좌의정 홍응 우의정 노사신 병조판서 허종
호조판서 한칠에 판성판윤 신승선 좌참찬 이승훈 우참찬 정난종 이조판서 성준이 빈청에 모여 봉원효와 권경희 등을 신문하니 봉원효가 공수를 하기를 권근이 선의사로 평안도에 있으면서 대사관에 제수되어 서울로 돌아와서 관에 오르던 날에 권근이 부중에서 말하기를 덕근대 김석의 이런 본부와 사관원에서 모두 청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나 내가 평양에서 그 사실을 갖추어 들었으니 이제 다시 아뢰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뜻은 어떠하냐고 하기에 신등이 대답하기를 양사에서 지극히 청하였으나 전교 내에 일이 40년 전에 있었으므로 사실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여 윤허하지 아니하인데 공이 만약 그 사실을 확실히 들었으면 깨달아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는가고 하였더니 이튿날 경연에서 아뢰었는데 주상께서 들은 것을 물으시자 권근이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날 다시 권근을 불러서 하문하실 때 신이 마침 다른 일로 예고를 하여 권근과 더불어 사약방에 같이 앉았었는데 권근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말의 근거를 굳이 물으시기에 신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반드시 다시 물으실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공의 짐작에 달렸을 뿐이다라고 하였더니 조금 있다가 또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기에 신이 처음과 같이 대답하고 곧 나왔습니다. 그 뒤에 전지를 받아 보니 권근을 추국할 때 권근의 공함 답통 내에 그날 사역방에서 봉장령을 만나 김석의 일에 말 근거를 하문한 사연과 신이 아랠 사연을 자세히 진술하였더니 장령도 아뢰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언근을 아뢰지 아니하는 것이 대간안의 보통 일이라고 잘못 헤아리고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그날 다만 답하기를 공의 짐작이 있을 뿐이다고 하였고 애초에 언근의 출처를 아뢰고 아뢰지 아니하는 가부를 의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념하지 아니하고 권근을 국문하였습니다. 이제 권경이가 신을 자기의 죄를 숨기고 덮어서 옹호한다는 뜻으로 논하여 아뢰었으니 이는 신의 독단이 아니라 바로 부중이 같이 의논한 것인데 제가 어찌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여 숨겨서 아뢰겠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누차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한 것입니다. 하고 권경이는 공수를 하기를 전일 권근이 부중에서 말하기를 김석의 일은 평양에서 들은 말을 다시 아뢰려고 한다 하기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마땅하다고 하고 또 사역방에서 봉원효를 보고 말하기를 만약 언근의 출처를 하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 봉원효가 아뢰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근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언근을 아뢰지 아니하는 것이 부중의 보통 일이라고 생각되어 아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으면 봉원효가 이미 부중에서 의논하였고 또 사역방에서 들었으면 일찍이 이념하지 아니하고서 예사로 권근을 추국하였는데 그 공함의 문사에 이르기를 일이 해가 오래된 뒤에 나왔으니 폐기하여 국문하지 아니할 일을 다시 아랠 것이 없다고 하였고 그 죄를 청한 계본에 이르기를 평양에서 들은 일은 반드시 동료와 더불어 의논해 정한 것이니 그것이 아니며 스스로 죄가 중한 것을 알고 깨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비염하지 아니한 죄를 스스로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중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고 옹호하여 숨겼다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윤필상 등이 두 사람이 초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뢰자 전교하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두 사람이 초사를 보건대 모두 사실이 없는 일을 잘못 생각한 것으로 그 죄가 깊고 중한 데 이르지는 아니합니다. 청컨대 성상의 마음으로 제기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떻게 처단해 그 죄에 마땅하겠는가 하니 윤필상홍은 노사신 한철은 의논하기를 봉원효와 권경이는 모두 각각 죄가 있고 번가를 서로 나무라고 헐뜯어서 사풍의 관계가 있으니 이 패단을 구제하려고 하면 엄히 다스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합니다. 다만 이를 말한 나머지이므로 우선 너그러운 법에 따라 그 벼슬만 파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종, 신승선, 이승훈, 정난조, 성준은 의논하기라 봉원효, 권경의 이런 비록 선비의 풍기에는 아름답지 못하나 이제 두 사람이 말을 듣건대 모두 아곡된 자치는 없으나 모두 자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제하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어제 비염하여 대제할 뜻을 서게 하였는데 지금 아직 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국문할 만한 일이 없으니 물러가라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올량업의 부호군 아량 개 등 8사람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일본군 대마주 태스 종중국이 와서 도의를 바치고 외의 첨지 평송 일화 등 네 사람이 와서 내조하다. 성조실록 223권 성종 19년 12월 2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위하도의 목적과 가가를 설비하는 일은 모름지기 미리 제목을 준비하여야 하는 오는 봄에 미쳐서 배설할 수 있는데 이제 또 의주장승을 바야흐로 쌓고 있으므로 공력이 중대하여 함께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오는 기뉴년 가을에 목적과 가가의 재료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경술년 봄을 기다려서 배설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호는 의논하기를 의주강변의 축성은 공력이 바야흐로 시작되었으니 아우러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응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의주의 성을 쌓는 일이 바야흐로 시작되었으며 또 지금 요동이 자문을 보내어 강을 건너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아직 그 형세를 천천히 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필상 홍은 노사신에게 하문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압록강을 경계로 삼는 것은 중국에서 함께 아는 바입니다. 삼도가 비록 양강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요동에서 만약 개간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형세가 대응하기 어려우니 천천히 요동의 뜻을 보아서 하는 것이 가을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두 나라는 본래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는데 이제 삼도를 개간하려고 하면 일이 많아서 못할 뿐만 아니라 형세가 장차 끝내 경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쪽의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우리나라가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는데 삼도는 모두 압록강 건너편에 있으니 이는 중국 땅입니다. 적강은 바로 중국 땅에 있으니 이것으로 경계를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앞의 인원이 이와 같았습니다. 했는데 또 영도령 이상과 육조 한승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병조참판 이경동 형조참판 김세적 참의 이숙감 형조참의 임수창 참지 조국치 호조참의 윤해 공조참의 윤터는 의논하기를 본국과 중국은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고 적강은 바로 팔도 하의 하류이므로 본래 경계에 관계되지 아니합니다. 삼도는 두 강 사이에 있어서 조정조의 나라가 승병하자 변경백성이 스스로 내항하면서 농사를 지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인의 침해를 받아 황폐되고 다스려지지 아니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경비를 보충하는 데 부족하니 버려도 경계에 손실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요동에 자문을 보내면 변무에 관계되므로 요동에서 반드시 중국 조정에 주달할 것인데 조정에서 들으면 형세가 멀리서 결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보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중국 조정에서 우리에게 땅을 다투는 마음이 있다고 의심할까 두려우니 이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도의 전지를 만드는 이 해를 현재 아직 계산에 정하지 아니하는데 먼저 중국에 자문을 보내어 다투는 단서를 일으키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계책일까 합니다. 하고 연필상 홍응 예급의 노사신 병조판서 허종 한승부 판연이 신성선언 의논하기를 삼도 이로써 먼저 요동에 자문을 보내는 것은 신등의 생각으로는 온당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요동에서 그 일이 변무에 관한 것이라 하여 자문을 붙여서 주문하면 중국 조정에서 의심이 나서 칙서를 내려 하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계 안에도 묵은 땅이 아직 많은데 어찌 경계를 넘어 삼도의 땅을 경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고조판서 한칠에 우찬성 선순영 행조판서 정문영 좌참찬 이승원 우참찬 정난종 이조판서 성준 이조참판 이약동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 경계는 압록강을 한계로 삼았는데 적강은 팔도하로서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니 이는 별도의 강입니다. 태조 고황제의 시에 이르기를 압록강 물이 맑아 옛나라 경계했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이 삼도는 단지 몇 조각의 땅인데 중국이 어찌 와서 다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정조로부터 삼도를 경작하였으나 중국 조정에서 일찍이 못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경작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만약 삼도를 예전에 경작하던 땅이라는 말로 요동에 자문을 보내면 그들이 반드시 의심할 사람을 보내와서 살피고 드디어 주문하는 데 이를 것이니 그 형세가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가령 중국에서 압록강에 이르러 진을 설치하고 삼도를 개간하려고 하면 우리가 비록 이미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말로 거절하겠습니까? 온 자문의 대체적인 것을 인하여 본래 벌채를 금하였던 것을 거듭 구하는 법을 엄하게 하겠다는 뜻으로서 답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을 보니 나의 계책이 잘못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0월 2월 3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어세겸을 차 헌대부 함종군 겸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 관사로 정회를 공렬대부 사관원 사관 조달생을 복렬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안팽명을 조산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박승약을 봉직락 사헌부 지평으로 박삼기를 봉직랑 사관원 헌납으로 조구를 승훈랑 사관원 정은으로 이거인을 통정대부 청송부사로 유자영을 통정대부 해령부사로 신석강을 통정대부 종성부사로 성계공을 통정대부 영원군수로 양인덕을 통정대부 옹진현령으로 이조영을 가산대부 첨지중추부사로 김유안과 전임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3권 성조 19년 12월 3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이달에 경상도 사천년 삼천진의 성을 쌓았는데 높이는 15척이고 둘레는 1440척이었다.